나왔을 때 확실하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객관식 문제풀이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본의 문제들을 풀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답이 무엇인지를 쉽게 찾을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많은 문제들에서 아직 정답을 찾는데 뭔가 확신이 없다라고 할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본 강의로 돌아간다든가, 또는 문제 해설 부분을 보면서 내가 빠뜨리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부분을 깨끗하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제로 문제풀이에서 다양한 일이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는 우리 객관식 노원법 1, 2죠. 노원법 같은 경우는 노원법 1과 2를 시험으로 따로 치지만 제 문제집은 노원법 같은 경우 1, 2를 합쳐가지고 문제집을 만들어 두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제1장 총론 부분. 자, 제1장 총론에서는 헌법 32조의 근로권에 관한 내용과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의 즉 근로기준법 1조부터 5조까지의 기본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적용 범위, 근로자의 개념, 사용자의 개념, 그런 개념 설명과 더불어서 그다음에 5조부터 10조까지 균등 처우와 근대적 노동 간의 척도에 관한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1장 총론 부분에서는 보통 문제가 3문제 정도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즉 근로권에 관한 문제가 보통 1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과 균등 처우와 근대적 노동 간의 실패, 이 두 파트에서 1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편의상 노동법 2의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노동법 기본위원회에 관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1문제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센스 노동법이라든가 객관식 노동법 1에서는, 노동법에서는 그러한 시험 문제에서는 노동법 1로 출제될 수 있는 노동법 기본위원회에 관한 부분은 노동법 2에서 한꺼번에 몰아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노동법 1문제에서는 해당 부분에서 2문제, 노동법 기본 이론 부분까지 포함시킨다면 3문제 정도가 출제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먼저 제1절 근로권. 근로권에 관한 문제는 크게 헌법 32조의 법 조문 위주로 시험에 나오고 있고, 가끔 가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 32조의 각 조문의 내용을 철저하게 정리해두고,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결 내용 두세 가지만 정리해두면은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헌법 32조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 우리가 노동기본권은 헌법 32조의 근로권과 헌법 33조의 노동 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이 있죠. 이 가운데 근로권은 모든 국민이 주체죠. 그래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노동 3권은 모든 국민이 아니라 근로자가 가지는 권리죠. 그래서 근로권은 모든 국민, 그 다음에 노동 3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의 권리다 하는 것도 구분해 두면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해왔다 한다면 자연스럽게 근로권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라고 하는 조문이 머릿속에 들어갔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조문들은 이미 머릿속에 또렷하게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동시에 근로의 의무를 진다. 우리 헌법 30조의 특징은 근로권에 관한 규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의 의무에 관한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하는 것 정도만 여기서는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